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명확하게 고객들한테 진실된 목소리로 꾸준히 들려주면 그들이 분명히 반응할 것이라는 그 자신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통하는 순간이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차 마케터 허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게 브랜딩,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 그다음에 저는 마케터이자 쭈니 삼촌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명으로서 또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얘기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사실 브랜딩 디렉터라는 정식 명칭은 아마 있긴 해도 잘 사용은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현재는 F&B 브랜드에서 CMO로서 이제 마케팅 총괄을 하고 있고요. 브랜딩 디렉터라는 거는 제가 단순하게 이제 처음에 마케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브랜딩이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제가 좋아했던 업들이 결국 브랜딩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대한 그 디렉팅을 통해서 그 브랜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멋있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브랜딩 디렉터라는 타이틀로 해서 SNS에 넣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CEO라고 해서 대표이사를 CEO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회사에는 이제 C레벨들이 있는데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고 저는 현재 F&B의 어떤 브랜드에서 그 마케팅의 총괄을 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3년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패션 홍보 대행사로 이제 입사를 했었어요. 원래 이거를 얘기하자면 이제 아예 원론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꿈이 있던 아이는 아니었어요. 모두 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했지만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었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대학교를 가게 됐었는데 학과들 모두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명확하게 자신의 미래를 그리시면서 갈 학과들이 정해져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게 뚜렷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막연하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자영업자를 하셨었고 그래서 저도 뭔가 나중에 사업을 해야겠다,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막연하게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경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었죠. 근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경영학과가 없어지고 유통학부랑 그다음에 통상학부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게 더 좋을까 나 통상학부를 선택했는데 사실 통상이 이제 무역 쪽인데 저랑은 좀 맞질 않아가지고 근데 그때쯤 처음 이제 고민한 것 같아요. 저의 진로에 대해서 나는 이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제가 패션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렇게 패션 홍보 대행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 했던 일은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입고 나오는 옷들 다양한 브랜드들 나오잖아요. 뭐 간접 PPL이라든지 그런 용어들로 쓰이는데 그런 옷들을 협찬해주고 스타일리스트랑 소통하면서 제가 홍보하는 브랜드들이 자연스럽게 드라마나 방송에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되게 재밌게 열심히 했었는데 뭔가 좀 저와는 잘 결이 맞지 않다? 주어진 옷들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퇴사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당시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페이스북을 하는 걸 보고 그런 쪽에 좀 제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보다는 너가 한번 온라인 팀이 신설이 됐어요. 온라인 팀에 가봐서 온라인 마케팅적인 거, 바이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렇게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지금까지의 커리어들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 같은 시점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걸 막 제가 선택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좀 다른 회사의 마케팅과 좀 달랐던 부분은 대부분의 마케팅 하면은 뭔가 그런 정량화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치화되어 있고 타겟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역할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첫 시즌을 한 번 더 먼저 준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는 그걸 타겟 마케팅을 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순간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두 시간 시즌 전체를 먼저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후자 나온 상품들을 홍보해서 이거를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 전에 준비하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했던 것들에서 이제 결부돼서 봤을 때 이거는 뭔가 퍼포먼스 마케팅 쪽보다는 브랜딩 쪽에 더 가까웠고 그래서 광고 촬영을 한다든지 그 옷들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만족도가 그다음에 업무적인 만족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또 집중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그다음에 해왔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귀결이 되더라고요. 뭔가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거기 조금만 더 틀어서 정서적이라고 얘기해요. 브랜드라는 거는 정서적으로 사람들과 교감을 해야 되고 그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정서적인 역할에 다리 같은 역할이 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의 일들에 녹아있다 보니까 저에 대한 자기 정립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은 업종이 바뀐 것처럼 사람들은 되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한테는 정말 쉬웠었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증 보면 업종이 있고 업태가 있잖아요. 저는 업종은 마케팅으로 디폴트 값이고 업태가 이제 패션에서 음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회사 안에서 조직 안에서 제가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되게 한정적인 일들밖에 못하게 되고 이 안에서 내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던 찰나에 지금의 그 GFPG 대표님이 저한테 그때 당시 지인이었는데 가끔 이제 제가 고민 상담에 전화를 했었었죠. 네, 형이 그때마다
진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언젠가 우리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날 통화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준아, 너 되게 요즘 불행해 보인다.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고 형이랑 같이 되게 재밌게 즐겁게 일해볼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해줬는데 그거에 이제 완전히 저는 감동을 해서 바로 그날 타기사를 던지고 한 달 만인가 GFFG에 가게 됐어요. 당시에 저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GFFG로 가게 됐는데 사실 저 혼자서 만드는 브랜드는 없다고 봐요.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는 저 혼자서 만들 수 있겠지만 브랜딩이라는 거는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집결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저한테 좋은 레퍼런스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전 회사, 그러니까 GFFG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운타운 노티드, 니틀렉 등등의 다양한 F&B 브랜드들이 있는 회사에서의 역할이 가장 첫 번째였을 것 같은데요. 패션 회사가 작지 않은 규모의 회사들에서 다녔었어요. 되게 좋은 회사들에서 다녔지만 갈등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큰 회사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에 대한 시도나 도전들이 되게 제약적이었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 촬영을 할 때 큐시트라는 게 있어요. 모델들에 대한 그런 비주얼들을 보는 건데 어떤 흑인 모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아서 그 친구를 무조건 쓰고 싶다고 막 대표님한테 엄청나게 푸시했었는데 대표님이 결국은 흑인 모델은 안 돼 해서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그 모델이 엄청나게 몸값이 한 10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 한현민이라는 모델이었는데 그 친구를 써서 내가 만약 그때 광고 촬영을 했다라면 내가 그 친구가 가장 하이프한 순간에 내 브랜드의 옷을 입고 그렇게 광고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어쩌면 회사라는 구조상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잖아요.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찰나에 GFFG의 대표님께서 저한테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그 당시에는 회사가 이름 자체도 없었는데 첫 번째 HQ 인원으로 이제 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미션은 대표님이 저한테 했던 미션은 그거 하나였어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 말에 사실 이직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 매장의 POP부터 메뉴 개발에도 같이 참여해서 고객님들의 동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임대차 대학까지 가서 부동산을 보면서 여기서 어떤 매장이 만들어질까지 그려지는 모든 모습.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마케터가 해야 되는 업무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더 확장됐던 것 같아요. 저희 업무의 영역이 마케터가 단순하게 매출 데이터만 가지고 이 상품을 잘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고객들한테 저점으로서 이 매장들이 보여질 것이며 고객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곳에서 어떤 행복감과 어떤 이야기들을 가져가면서 이 브랜드를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걸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를 고민하는 그 시점이 되었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 4년 정도 GFFG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브랜드가 좀 더 견고해졌던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명확하게 고객들한테 진실된 목소리로 꾸준히 들려주면 그들이 분명히 반응할 것이라는 그 자신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통하는 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긴 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마케팅이라는 요소 안에 브랜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브랜딩이라는 학문 자체도 100년이 안 되고 되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학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요즘 브랜딩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영업자와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들한테는 마케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큰 기업에 난 들어가서 나의 역할만 하면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대기업들보다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신의 브랜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는 마케팅적 요소보다는 브랜딩적 요소가 더 필요하게 되니까 브랜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 체감적으로 많이 다가오게 되고 퍼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브랜딩은 뭐냐? 저는 브랜딩은 그 말 그대로 브랜드에다가 ing를 붙인 거잖아요. 브랜드를 예를 들어 허준이라는 저의 자체로에 대한 IP로 본다고 했을 때 브랜딩은 제가 살아가는 과정과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는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를 보여주는 그 과정이 브랜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의 방식, 삶의 방식과 방향 이런 것들이 브랜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서 마케팅은 제가 만약에 SNS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랑 커뮤니티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결국은 브랜딩이라는 것 안에 마케팅은 하나의 요소이자 기술로서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케팅은 기법과 기술이라고 한다면 좀 브랜딩은 방향성과 어떻게 보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요즘은 둘 다 포기할 수는 없는데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고 물론 100m 달리기도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지만 둘 다 어떤 게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취향 차이긴 해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브랜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그 브랜드가 100년을 가고 200년을 가려고 한다면은 브랜딩이 먼저 탄탄하게 돼 있고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을 하고 그 메시지를 꾸준하게 알려줄 수 있는 상황들이 돼야지 그 브랜드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데, 마케팅의 툴로서 해서 그 브랜드가 갑자기 하이퍼해진다고 하면은 과연 그 다음 타석에서에 대한 소비자들한테 서술력을 얻을 수 있는가. 물론 그렇게 됐는데도 끌고 가는 브랜드도 있고, 하지만 본질이 없이 그냥 있다고 한다면은 이 존재에 대해서 물음표가 뜰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9를 마케팅에 투자하고 1을 브랜딩에다 할 것 같습니다. 브랜딩은 돈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BI라서 로고를 만들거나 그럴 땐 당연히 브랜딩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큰 회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브랜드 자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브랜드는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브랜딩이나 브랜드라는 걸 논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그 브랜드고, 그 목적성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한 장치로서는 마케팅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때는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마 명확하게 내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정해놨다 하더라도 이걸 누군가가 스피커 역할을 해줘야지 더 잘 들릴 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한 배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전 마케팅에 더 쏟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은가 생각은 합니다.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재밌는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이키 요즘 막 덩크나 조던 이런 제품들 많이 나오면서 나이키의 그 이렇게 돼 있는 마크가 되게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게 스우시라고 불리는 로고인데, 이 스우시에 또 의미가 있어요. 그녀의 날개짓에서 따온 그 마크가 어떻게 보면 스우시인 거죠. 그럼 결국 나이키가 얘기하고 싶은 브랜드의 가치와 정체성은 승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되게 좋은 마케팅적 툴로 사용이 되면서 나이키라는 브랜드 자체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나이키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 브랜드의 포지셔닝이 승리만을 위한, 정말로 이제 퍼포먼스를 뽑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만 매력적인 브랜드인 거지, 대중들한테는 나는 승리 안 할 거야, 나 그렇게 스포츠를 나는 즐기고 싶은 거지, 막 악착같이 나 월드컵에 나가고 올림픽에 나가서 1등 할 게 아니야 라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는 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승리를 위한 브랜드 아니야, 이제 우리 다 모두가 그냥 편안하게 스포츠 즐기자는 브랜드라 갔으면 진짜 멋이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거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인데요. 그냥 Just Do It, 그냥 해 라는 말이 되게 심플해 보일 수 있겠죠. 나이키의 광고를 보면은 예를 들어 다리가 없는 분들이 이제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휠체어 농구를 하는 선수가 나온다든지,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Just Do It, 나이키로 끝나거든요. 그 승리가 경기에서의 승리가 아닌 자신의 인생에서의 승리를 거머쥐라고. 그거를 경기가 아닌 인생으로 바꾸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키의 고객이 될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나이키가 지금도 엄청나게 칭송받고 사랑받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했지만 아직 제가 A부터 Z까지 만든 브랜드를 해본 경험은 없어요. 지금은 어느 집단 안에서 뭐 어떤 브랜드를 더 멋있고 더 의미 있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꼭 기회가 된다면 오로지 저 혼자서 만든 브랜드에 대한 브랜딩을 하고 싶고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제가 못했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하면서 그렇게 고객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저의 브랜드를 좋아해주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저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고 그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고 자신의 업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고요. 다니다 보면은 젊은 마케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의 고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한테 이 영상이 조금은 영감을 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GFFG에 들어갔던 게 34살이었고 현재는 이제 거의 40살 가까이 되긴 했지만, 34살에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한 건데, 요즘은 30살 넘으면 되게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하시고 그것에 진짜 진심으로서 빠져들어서 뭔가 멋있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도모해 가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잡다한 사람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